교통위원회 소속 임규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의회에서 처음으로 시정질의를 하는 중랑구 출신 임규호 인사드립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역대급 3중고 경제 위기에 의식주까지 편치 않은 요즘 세대 불문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말씀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꿈꾸는 서울은 평범하고도 본질적입니다.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서울, 모든 시민의 권익이 존중받는 서울, 양극화가 해소되고 삶이 좀 풍요로워지는 서울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상적이라면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 하지 않는 서울, 지금까진 이 정도로도 만족합니다. 하지만 추석 민심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이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 적극 동의합니다마는 서울시 정부가 서민들의 애환을 보듬는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시민 속으로 들어가 깊게 발로 뛰었는지, 목소리는 충분히 경청했는지 많은 분들께서 의아해 하십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해 파악하고 대안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 관련한 정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물가 대책입니다. 고삐 풀린 물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23년 만에 7%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번 추석에 시장 좀 가보셨습니까? 네. 어떤 것 좀 사보셨나요? 네, 뭐 다 살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추석 성수품 중에 떡도 좀 사고 몇 가지 샀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어머님들, 아버님들 시장 가기가 무섭다고 하십니다. 한숨부터 내십니다. 추석을 앞두고 시금치는 한 단에 12,000원까지 올라서 올해 초 대비 무려 356%가 급등했고, 상추 131%, 배추는 51%, 채소 과일 가격이 그야말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 서울시는 대책 좀 마련했습니까? 뭐 과거처럼 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구사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중에 저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과 같은 그런 기능을 통해서, 특히 이제 추석 때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분량의 한 10% 정도를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법 등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직접적인 방법은 요즘 세상에 쉽지가 않아서요.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그 반입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에 지원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산자가 추후에 출하하려고 생각했던 물량을 조금 당겨서 추석 전에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다시 말해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조금 늘어나면 가격이 좀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시민분들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안 쓰고 안 먹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앞으로 장바구니 먹거리 물가가 더 오를 것이란 관측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물가 관리를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과거처럼 눈 부릅뜨고 어떤 그 강경책을 구사해서 물가를 억지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멍하니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고만 23년 있겠다는 만에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물가가 사상 최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가만히 있다고 서울시도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을 꾸려서 생필품 수급, 가격 동향 수시로 파악해야 되고요. 가격 담합이나 과다 인상 없는지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해야 합니다. 체감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겨울도 아닌데 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상인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은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먼저 관심 가져야 할 경제 분야입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고객 대다수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10% 정도를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세액공제도 되고요. 10% 할인도 됩니다. 쓸수록 돈이 됩니다.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발행 30분 만에 완판되는 기염도 토해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지역사랑 상품권이 민생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더 많은 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도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기존에 발행하는 액수만큼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예, 지역사랑 상품권에 투자되는 돈은 대부분 환수되는 돈입니다. 개인이 90%를 지불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10%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그 10%가 결국에는 부가가치세로 다시 국고환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꽉 먹고 알 먹는 경제 정책인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유난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색합니다. 내년 예산 7천억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내놨는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정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겠고요. 이제 다만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지역 입장에서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효용성이 큰 정책이지만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전국의 지자체가 이걸 공히 다 발행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효과는 그다지 큰 셈이 아닌 거죠. 오히려 기존의 통화량에 별도의 통화가 더 만들어지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하나 더 기능을 더 추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걸로 분석이 됩니다.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재작년서부터 좀 급진적으로 활성화가 됐는데요.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한 경제 활성화가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 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지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투자되는 돈이 결국에는 국고 환수로 다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그다지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경제 효과를 내는 경제 정책이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시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일자리 지원책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청년층이건 중장년층이건 질 좋은 일자리는커녕 단순한 계약직, 알바 구하기도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청년 인구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네. 그렇게 청년 외치시더니 얼마인지 파악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군요. 280만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지자체 중 1위입니다. 네. 하지만 일자리 지원 정책 규모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업이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사업 하나의 지원 인원이 1명, 2명, 많으면 10명 정도로 아주 적고요. 산발적인 데다가 일회성도 강해서 큰 쓸모가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자치구마다 완전히 형태가 달라서 그 기회가 평등하지도 않고요. 서울시 올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얼마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1,500억 수준인데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일자리 지원한 다음에 그 이후 민간 기업으로 매칭은 잘 되고 있는지요? 좀 철학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힘당은 이른바 좌파, 우파 정당으로 철학을 좀 달리하지요.
물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게 청년들에게 당장 실효성 있는 도움이 되겠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게 저희의 철학입니다. 예, 따라서 저도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여쭙는 건데요. 결국엔 청년 일자리가 민간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그 매칭의 정도를 좀 여쭙는 건데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으신데요. 글쎄요, 미리 뭐 질문 목록을 좀 주셨으면 자료를 좀 보고 나왔을 텐데 그렇게 예. 질문하시면 수치를 물어보고 파악이 안 돼 있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울시의 수치 숙지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식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장님 출마하실 때부터 청년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상식적인 세상, 공정한 세상, 특히 청년에게 좀 그런 세상 만들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청년에 대해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신지 여쭈려고 적어도 지금 질문 드리는 큰 사안입니다. 항목으로는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질문하신 게 목록에 지금 하나도 없는 걸 계속 하고 계세요. 제가 따로요. 의원님, 그 청년 관련해서는 의원님, 엊그저께 그 관련 부처에 물어봤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반칙하시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장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시의원에게? 의장님, 원래 시정 질문 큰 목록, 작은 목록을 줘야 된다는 걸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고요. 예. 우리 시장님께서 기본적인 파악 소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여쭈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도 전혀 안 돼 있나 보네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서울시에 문의했는데요. 그런 지표가 없답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청년 일자리 정책 안 됩니다. 시장님 지금 TBS 없앨까 말까 그 궁리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2030 청년들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나이는 먹지 일할 때는 없지 결혼을 하겠습니까? 애를 낳겠습니까? 집을 사겠습니까? 이런 마당에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 8천억 감액안을 내놨습니다. 도대체 청년에게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상 맞는지 의문입니다. 청년 일자리 서울시와 정부가 힘을 합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민간 일자리 당연히 창출돼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 산업의 기회의 파이를 나눠먹기 식으로만 하면 결국 싸우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저는 세대 갈등, 젠더 갈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 얼마나 인프라가 좋습니까? 각종 기반 시설에 금융까지 뒷받침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밭을 두고 왜 활용을 못합니까? 새로운 시장에서 청년들이 꿈 좀 펼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온 힘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년 일자리 지원 정책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서울시 부처는 결국 통폐합되고 말았습니다. 단순 생계형 일자리 연계뿐만 아니라 인생 재설계, 커리어 모색과 같이 지원되고 있는 50플러스 재단, 중앙정부도 벤치마킹할 만큼 큰 효과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님 눈밖에 안 나봅니다. 중장년 일자리 전담부서인 인생 이모작 지원과 50플러스 재단을 평생교육국으로 옮기는 조처를 하셨는데 여전히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부서를 네. 시장님 답변 잠깐 멈추십시오. 저희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은 사전에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는 의원님께서는 그 질문 요지에 부합하는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하는 집행기관의 장은 또 관계 공무원은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 요지에 맞는 질문을 하셔야 그에 부응하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규호 의원님께서는 질문 요지 4항목을 내셨는데 지금까지 2가지 질문이 전혀 없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질문 요지서를 낸 내용에 맞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 질문 요지서를 저번 주에 받았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제출했고요. 그 이후에 또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들과 기사들이 언론에 제보가 됐었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지금 좀 질의를 제가 하려는 임교 것입니다. 은영하고 토론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규정에 맞게 질문을 해달라는 말씀을 예, 그리고 드리는 며칠 것이고요. 전에 청년 일자리 제 말씀을 관련해서는요, 들으십시오. 예, 그래서 이미 얘기를 질문 했었습니다. 요지에 맞는 사전에 제출한 질문 요지에 맞게 질문을 해 주셔야 시장도 그에 걸맞는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중장년 일자리 전담 부서인 인생 이모작 지원과 50플러스 재단 평생교육국으로 옮기는 조처 여전히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을 그 해당 부서를 체계를 바꾸고 통폐합하고 하는 문제와 그 업무에 대한 중요도는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저도 그와 비슷한 비판 논조의 그 시간 기사를 본 적이 멈춰주십시오. 있습니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직을 합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덜 인식해서 합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죠. 그 업무 자체가 줄어들었냐, 늘었냐, 이걸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상의 어느 시장이 중장년 일자리 창출, 또 관리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 과의 이동이 수평적인 이동도 아니었습니다. 50플러스 재단 관리하는 인생 이모작 지원과 평생교육국 밑에 평생교육과의 일개 팀으로 격화돼서 옮겨졌습니다. 이래가지고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진짜 교육만 전담하던 부서에 중장년 일자리 창출 도움될 만한 전문가나 지식인이 있습니까? 50 플러스 센터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에 있나요? 아니, 50 플러스 센터라고 별도의 조직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조직에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관리 감독하는 부처가 평생교육국 산하로 이동이 된 거 아닙니까? 격화돼서. 그러니까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땐 중요도가 다운됐다고밖에 인식될 수 없습니다. 글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 부서의 인원수를 늘리면 꼭 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그렇게만 글쎄요, 좀 답답하네요. 그동안에 뭐 이 말씀을 다 드릴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지난 10년 동안 조직이 비대하게 변해왔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도 많이 늘었고 산하단체는 더군다나 한 10,000명 정도가 늘었어요. 이게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산하단체 투자 출연 기간도 통폐합을 계획하고 있는 기구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기구가 통폐합되고 인원수가 정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업무를 소홀히 한다,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앞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성이 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작업하는 것도 지장을 받게 되겠죠. 예, 그런 시각은 통폐합도 필요한 건 해야죠. 근데 그 중요한 중에 건 하나를 집어내서 이게 줄어들었으니 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다,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명실상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지켜보시고 예. 그 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는지 지켜보시고 그때 비판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에도 그랬고요. 그러면서 50 플러스 재단이 생긴 겁니다. 고령화 속도에 발맞춰서 다른 지자체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비해서 퇴보를 자초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의원님의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예, 저의 생각이 그 오류가 있었다고 증명하시길 바라면서 평생교육국이 이끄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제가 질의 요지서에 써놨던 얘기들을 이제부터는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주거 불평등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신림동 반지하에서 세 가족이 세상을 떠난 사건 잘 아실 겁니다. 본질은 주거 양극화인데 실제로는 재난 불평등, 재난 양극화로까지 확대됩니다. 같은 곳이 침수됐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 피해만 입고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 잃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불평등 양극화 중에 하나이고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테마로 갖고 계신 시장님께서 서울시에 기막힌 아이디어를 내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매우 아쉬웠습니다. 무작정 반지하 주택 금지하겠다 밝힌 반지하 퇴출 선언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금지한다는 표현을 쓴 적도 없고 퇴출한다는 표현을 쓴 적도 없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제 주위의 청년분들도 그렇고요. 그 잘못된 인식이죠. 지하방 살고 계신 분들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론에서 제목을 달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저희가 낸 보도자를 한번 정독을 해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금지다, 퇴출이다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언론의 댓글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경 폐지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나왔던 기사들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반지하나 지하방에 사는 사람들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근본적 대책 될 수 있겠습니까? 반지하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지옥고라고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고요.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저는 억지로 금지하거나 퇴출시킨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질문을 하시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허수아비 때리기 하시는 겁니다. 예, 여기서 그럼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한번 해봐 주시죠. 예, 반지하 주택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멸실돼 갑니다. 수치를 추산된 수치입니다만은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10년간 반지하 주택이 지금 현재 한 2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5만 가구 정도가 자연스럽게 멸실돼 갈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정책만 계속해도요. 그 수치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공모가 됐거나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정비구역에서 10년 동안 한 19,000가구가 사라집니다. 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앞으로 계획된 물량이 한 65,000가구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게 허물어지고 요즘에 그 필로티 구조로 만들면서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 그런 게 한 4만 가구 정도 사라집니다. 반지하가. 또 매입 및 환경 개선 사업으로 25,000가구 이렇게 해서 총 합계하면 한 14만 9천 가구, 한 15만 가구 정도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20만 가구 정도 되는 반지하 가구 중에 침수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그 안에 한 6만 가구 조금 남짓되는 이게 반지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비사업만 계속돼도 상당한 물량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울시에는 오래된 임대주택들이 있죠. 임대주택 단지들이 이제 그 주거 연한이 30년 이상이 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하계 5단지 발표를 했죠. 이제 이런 물량이 새로 지어지는 게 한 2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 한 15만 가구 정도가 반지하 주택이 앞으로 사라지는데 그중에 상당 물량이 침수 지역 내에 있고 그리고 그런 열악한 주거 형태인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분들이 이제 어려운 분들이니까 주로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임대주택이 한 20만 가구 정도가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거다. 예, 이런 추산하에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금지다, 퇴출이다 이런 걸 전제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목을 뽑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제목들이 좀 부주의하게 달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취지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반지하에 많이 말씀해 바람직하지 주셨고요. 않은 주거 형태를 줄이고 바람직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제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건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주신 좋은 말씀들이 어느 세월에 되겠냐는 겁니다. 그게 재개발, 수십 재건축이-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주거 유형인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대책을 지금 이번에 침수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방식으로 구현하겠다.
이게 올바른 대처냐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아니, 그건 충분히 토론의 여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니, 이제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기회에서 다시 한번 하시고요. 이제 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재개발 재건축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적극적인 공공사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선 이윤 추구하는 시장이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공공이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임시 방편으로 현재 지하주택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든 아니면은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 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제공하든 관심과 애정을 듬뿍 갖고 주택 마련에 나서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건 당연히 하지요.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니까 별도로 특별히 얘기를 안 했죠. 예. 그건 의원님 말씀 안 하셔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나요? 예, 지적해 무작정 주시면 반지하만 바꾸겠습니다. 금지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 쫓아내면 금지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번듯한 주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옥탑방 고시원 신세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 넘어가서요. 네 번째 주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큰 관심 갖고 계신 재개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은 크게 민간과 공공으로 나뉘어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가로주택 사업, 모아타운 사업, 신속통합 재개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주민 동의하에 진행되면서 큰 문제 없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영역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공 재개발 중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2월 4일 국토부에서 발표된 사업입니다. 전 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현 정부에서도 이 사업 방식을 계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추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요? 예,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에 이사대책 때 처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시 국토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달 8월 달에도 그 개편 사항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제 이번 달부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된다 그럽니다. 예, 저층 주거 지역, 역세권 지역 등 서울에만 52곳이 후보로 지정되었고요. 그 가구 수만 해도 수십만에 달합니다. 하지만 작년 2월 4일 이후 지금 20개월 가까이나 지났는데 인센티브나 용적률을 결정하는 사전 검토 회의가 지금까지 꼴랑 2번 열렸습니다. 주민들 속이 터집니다. 제가 어제 국토부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국토부가 계속 제안을 하는데도 서울시가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진행이 미진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사실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어떤 그 수용을 동반합니다. 수용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강제로 사들이는 거죠, 정부에서. 그렇게 되니까 토지 소유자의 이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다소 무리스러운 정책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완비하고 선제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협의에 임해야 된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달, 다음 달부터 완비해야 되는 부분을 좀 완비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국토부는 이번 달 초만 해도 준비가 좀 완비가 돼 있는데 서울시가 계속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은 대부분 80%의 주민들이 찬성해서 지정된 곳입니다. 어차피 진행돼야 될 재개발이니까요. 더 이상 속 끓게 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수박예산과 관련한 질문하겠습니다. 100년 만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에서만 8분이 세상을 떠나고 이재민도 5,100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인재였습니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가 폭우를 예방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올해 수방 치수 예산은 4,202억 원입니다. 작년 5,098억에 비해서 무려 900억 가까이가 삭감됐습니다. 집중호우 이후에 예산 삭감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곧장 남탓 시전을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수방 예산 248억 원을 추가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씩 따져보니까요, 팩트가 오묘하게 왜곡됐습니다.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나, 서울시가 지난해 시의회에 제출한 수방 예산안은 이미 전년 대비 700억 원이 줄어든 상태였다. 둘, 서울시의회에선 예산 분석 자료를 통해 이를 지적했었다. 셋, 서울시 의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에 따른 안전소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넷, 200억 삭감된 예산은 수방과 관련 없는 지천 르네상스 등의 예산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좀 보죠. 먼저 서울시 의회가 예산 분석 자료를 낸 자료입니다.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 11월 17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도시철도, 치수, 하천, 도로관리 예산이 감소한 반면 홍보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치수 및 하천 관리 357억, 하수시설 관리 348억, 소방행정관화 189억 감소, 정책사업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시의원께서는요, 상임위에서 내년도 세출 예산액을 보니까 475억 3,400만 원이 감소됐어요. 이게 물순환 안전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전을 소홀히 해도 될까요?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와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차치하고요, 예산을 정치화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안전비용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액수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서울시가 파악한 것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대체적으로 의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 당시에 이게 왜 논란이 됐느냐 하면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피해가 생기니까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가 수방 예산을 줄여서 이런 일이 생겼고 이게 이제 인재의 증거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식의 보도는 정확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매년 수방 예산은 SOC 예산이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줄었으니까 이건 인재다, 이제 이런 논조의 기사를 써서 그걸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다는 점 일단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액수가 저희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서울시 자체 간편성이 648억 원이었고 아까 700억이라고 그러셨는데 648억 원이었고 시의회가 예산 삭감한 게 248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하면 한 900억 가까이 되는 건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수관로 정비 예산 등의 이 치수, 방수, 그러니까 수해 피해 방지와 관련된 예산이 한 절반 467억 원 정도 되고, 그 외에 하천 관리 예산, 그러니까 이건 꼭 비 피해 감소와 관련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 예산이 한 429억, 그래서 한 5대5 정도 비율 가까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예산 그 편성 과정이나 뭐 감액되는 과정을 가지고 이게 이 수해 피해가 서울시 책임이다, 의회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건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죠. 이번에 비 피해가 강남 지역에 많았으니 강남 지역의 수방 예산이 과연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보면 오히려 늘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늘었어요. 그러면 잘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그건 또 아니죠. 피해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쓸모없는 논쟁을 그동안 비 피해로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쓸모없는 논쟁을 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예, 그렇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정리할 수 있고요. 예, 자, 예.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것은 이번에 비 피해가 많았던 강남 지역에 이 반포 유역 분리 터널 사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걸 마무리해야 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오히려 늘었었기 때문에 강남 지역의 이 예산이 오히려 늘었는데 그 책임을 뭐 서울시에 지우겠습니까? 의회에 지우겠습니까? 그건 앞뒤가 예, 맞지 않는 시장님, 논쟁이죠. 그 의회를 먼저 걸고 넘어지신 건 서울시에서 그랬고요. 행정은 예산과 정책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팩트가 뭐냐면 약 700억이 감소됐다는 것이고요.
강남에만 비 피해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 그 감액 이유도 말씀을 드려야 아니 되겠는데 이제 그만 하시고요. 아니 뭐 질문을 물을 관리하는 치수 정책은 행정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더 이상 안전 예산으로 다퉈야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교통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강북과 강남, 강북 내부에서도 중심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교통 접근성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십만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면목선이라든지 강북 횡단선, 난곡선 등이 오래 전서부터 건설이 추진돼 왔습니다. 시장님, 현재 이들 도시철도 사업이 얼만큼 진행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예타 그 KDI의 피맥에서 평가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면목선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공약도 했고요. 이쪽 강북 쪽의 교통 소외 지역의 강북 횡단선을 비롯해서 면목선 또 난곡선 뭐 여러 가지 챙길 것들이 있는데 사실 조금 걱정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새로 개통한 신림선도 원래 BC 레이쇼가 한 8 이상이 됐던 건데 지금 예상했던 승객 수의 절반밖에 타질 않거든요. 그런 모습을 지금 지켜보면서 과연 이걸 과거에 민자 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진도가 안 나가서 재정 사업으로 바꿨는데 지금 방침대로 재정 사업으로 과연 계속해서 이거 감당을 할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큽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KDI의 실행으로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는요, 주요 평가 지표가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종합적인 경제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KDI에서 조사하고 있는 자료가 약 1, 2년 전, 그러니까 2019년경에 지역 환경만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우리 시장님 주도의 재개발 추진 같은 것들이 적용되지 않다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사업성을 제고해서 어떻게든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경전철이 점차 이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에 이걸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면은 공약 사항에 대해서도 좀 후퇴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걸 후퇴라고 보시면 후퇴겠지만 하여튼 고민이 좀 깊습니다. 공약은 조기 착공으로 쓰셨습니다. 예, 그랬었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이를 보완시켜 주셔야 합니다. 시대 발전, 지금의 시대 발전은 균형 발전이고요. 또 정책의 중심이 균형 발전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교통도 복지입니다.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폭삭 낮아집니다. 수요 공급의 논리로만 따지자 보면 강남에만 주구장창 신노선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건 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의원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적어도 교통만큼은 복지의 관점에서 교통 사각지대를 비롯해서 교통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생각은 똑같습니다, 의원님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을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적자인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적자에 적자를 더하자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고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님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전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서 추진 의사를 확실히 좀 밝혀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추진 안 하겠다는 뜻의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고민이 깊다. 어떻게 하면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적자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구상을 한 15년 전서부터 해왔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 적자의 논란 때문에 이 사업을 뭐 이렇게 후퇴시킬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공약을 내거신 오 시장님의 태도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의원님들께 이번 기회에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의원님들은 주로 해당 지역의 역을 신설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으십니까? 역을 신설하게 되면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고 사업 추진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 점에 대한 걱정을 미리 말씀을 드린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더 많은 논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도시교통실장님하고 얘기하는 것과도 사뭇 다른 방향성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추후에 제가 계속해서 우리 시장님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철도가 없는 교통 사각지대는 버스 노선을 좀 확충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서울시 관계자들께서는 버스 총량제 등을 이유만 들어서 단번에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내세우고 계십니다. 다분히 탁상 행정에 입각한 결론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같은 서울에 살고 같은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자가용 없이는 돌아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아이들은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버스를 몇 번이고 갈아타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공급 원리에만 따라서 교통사업을 진행시켜 나간다면 강남밖에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강남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어쨌든 노선을 설정하는 문제는 그 이용자 수, 경제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수요 파악을 잘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지역에 그렇게 해서 수요가 있으면 노선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예. 우리 시장님,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교통 균형 발전은 시대적 숙명입니다. 우리 서울시 교통 정책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통도 복지입니다.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폭삭 낮아집니다. 시장님께서 강북 주민들의 염원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책임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강북 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답변해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말뿐이 아니라 정말 더 약자가 살기 좋은 서울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시민이 소외받지 않는 서울, 약자와 함께하는 서울,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서울입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서울을 위해 저는 또 뛰고 뛰겠습니다. 언제나 시민 곁에 있는 시의원 임규호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